예, 2주 연속으로 장이 지금 반등을 크게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2시까지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각각 1% 정도 상승을 해주다가 12시 이후부터 거의 이제 원래 있던 자리로 좀 이제 쭉 내려왔죠. 그래서 이 부분이 12시 정도가 되죠. 지금 보이는 이 위치, 예, 이 위치가 지금 12시 위치인데 이때부터 쭉 계속 하락을 좀 했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이제 하락 추세였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장의 어떤 조성이나 이 하락이나 이런 거에 외인이나 기관이 크게 관여한 바는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600억, 그리고 기관이 800억 정도 코스닥에서 매도를 해줬고, 근데 이 물량을 그대로 개인이 받았죠. 그러니까 큰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주는 어떤 충격파 같은 거는 없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뭐 200억밖에 지금 뭐 마이너스로 안 잡히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단기적인 어떤 호재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25일이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25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23일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근데 23일은 뭐 볼 게 없을 것 같고, 25일 날 국내 대기업 총수들하고 같이 이제 나가는데 조선 방산 원자력 쪽 그 대표 주자들이 이제 같이 이제 나가게 되고, 마스가나든지 아니면은 뭐 원전 관련돼서도 지금 분위기 좋은 어떤 뉴스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반등은 방산하고 원전 쪽에서 제대로 좀 많이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존의 관심 종목 중에서 매매를 해볼 만했다 싶은 것들은 기존 이제 투자한 에너빌리티가 어제도 마이너스 14%까지 왔다가 주가에는 마이너스 3%까지 올라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잠깐 시초에는 흔들렸지만 크게 빠지지도 않고 거의 한 10% 이상까지 갔다가 7% 정도에 좀 마무리 해줬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도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가 가능했었던 뭐 지점이었죠. 그러면 이제 61선, 일본봉에서 61선을 안 깨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요 연도색이 61선이거든요. 요거랑 웃기고 갔기 때문에 요 인근에서 에너빌의 어떤 특징, 20선이나 많아야지 60선까지 이제 터치를 하고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급등 종목이 5분이나 10분선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급등은 아니고 이제 상승을 하는데 좀 탄탄하게 상승을 한다 싶으면 급락이 없는 대신에 이제 급락이라는 거는 고점 대비 저점의 폭이 3% 이상 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3% 이상이면 이제 급락이죠. 그래서 일본보에서 이제 그렇게 빼면 이제 뚝배기가 보통 나온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느린 종목은 20선을 타고 간다. 네, 에너비 같은 경우는 지금 60선을 좀 딛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리고도 해줬어요. 그래서 뭐 얘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대한조선도 여기 상장 시가가 이제 89,000원이었어요. 89,000원이었는데 거기를 돌파한 시점에 우리가 포착을 해서 매매가 가능했죠. 그래서 성장 시가는 여기 시가를 계속 요 라인에서 여기 파란 선 89,000원이 성장 시가였어요. 근데 요 시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테스트를 하다가 요 부분에서 이제 돌파를 했죠. 요 부분에서 이제 돌파를 해서 여기서 이제 페인트로 잠깐 요일을 깼다가 이제 슬금슬금 다시 올려놨죠. 그리고 나서 20선 지지받는 모습. 그래서 요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려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큰 수익을 구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조선도 뻔히 보이는 어떤 상승치, 왜냐면 이제 거래대금이 쳐져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당시에는 어떤 한미 정상회담 예정돼 있었지만 기타의 어떤 세부적인 뉴스들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대금 수준이 그래도 대한조선이 많이 빠지고 나서 20억 가까이 이렇게 스팟성으로 좀 터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120선을 닫고도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아니라 요즘 이제 120선을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상방으로 취하는 흐름들 계속 이 성장 시가인 89,000원을 이 윗꼬리를 이렇게 찌르는 이런 흐름들이 좋았었죠. 그래서 이 두 개 종목이 좀 할만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비는 저는 아직까지 어제 매수를 해서 현재까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54,900원, 예, 평단이 54,900원 정도 되고요. 네, 요 정도, 예, 요 정도에서 매수를 해서 아직 포지션인데 수익률이 한 10%, 1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익률에 내일은 여기 보이시는 여기 이동평균선이 지금 5일선이 61,800원, 11선하고 지금 21선이 맨 위에 있는데 이게 이제 64,000원대예요. 내일은 64,000원대를 한번 트라이를 해준다는 그런 시나리오로 이제 대응을 할 거고요. 큰 오늘 종가를 이탈하거나 문봉으로 이제 전환할 시에는 바로 이제 입절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64,000원을 돌파해서 요 위에서 안정적인 이제 횡보를 보인다. 그럼 그때 상방 흐름을 보일 때 또 매수가 가능하겠죠. 에너비는 이제 그렇게 좀 전략을 취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주도 테마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원전 테마고 두 번째로 이제 돈이 들어올 정도 원전 테마에서는 보성파워제, 가원에너지 그리고 한전기술 그 정도가 이제 거래대금이 한 2천억 정도 터졌어요. 한전기술하고 보성파워텍이 2,200억, 2,400억 이렇게 터졌고 두 번째로는 여기 조선 LNG 쪽 얘네가 이제 2등 주로 해가지고 대한조선이 1등으로 달려나왔죠.
그래서 삼성주공업이니 하나모션이니 HD 현대니 그런 데들도 이제 같이 올라왔죠. 한 7, 8% 정도. 그래서 대장주는 대한조선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매매하는 게 맞았죠. 그래서 오늘의 주도 테마는 대한조선도 2천억 이상이 터졌고, 그래서 원전회사는 보성화학텍, 한전기술, 그리고 조선 LNG 쪽에서는 대한조선, 그 정도가 뭐 주도 테마였다. 나머지 것들은 보시면 별로 뭐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진 게 없어요. 다 지금 100이거나 하나씩 보면은 원전회사는 보성, 강원에너지, 한전기술인데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설비 제작 관련된 업체예요. 그래서 국내 보조금을 400만 원까지 이제 증액을 시킨다더라고요. 전기차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슈도 이제 쌍 재료로 해서 강원에너지는 이제 16%까지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보성하고 강원에너지 한전기술을 보면 보성 파워텍은 지금 2,400억 터지면서 여기 전고점 지금 한 13% 정도 남았죠. 그래서 상한가를 갖다 좀 내려온 모습이긴 한데 아직까지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합작 회사를 우리가 조인트 벤처를 짓잖아요. 이 보성 파워텍이 오른 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참외 원전 확충을 위해서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국에 와서 원전을 지어주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대요. 이렇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100기가와트 원전, 그러니까 현재 가진 게 이제 100기가예요. 100기가인데 요거를 400기가와트까지 이제 4배로 원전을 이제 확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설계 영향밖에 없는 업체라서 그걸 시공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터비네라든지 핵심 기자재들을 우리 조비주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이 제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 기사도 있고, 그리고 한수원 사장이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합작회사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데, 요분이 나가는 이유가 보시면 미국에서는 원전 시장 진출을 하려면 이제 외국 기업 단독으로 해당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분 투자를 통해서 왜냐면 이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라고 NRC라는 그 법인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라이센스를 발급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외자 기업한테는 발급을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원전을 짓는데 우리가 진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 기사 조개가 좀 있고요. 그래서 보성 파워텍하고 한전기술을 두 개를 추가했습니다. 한전기술도 2,200억이 터졌죠. 전고점이 17% 위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전기술, 보성파워텍 두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요거 다음으로는 이거 다음으로는 이제 조선 기자재 쪽이죠. 조선 쪽. 조선 쪽 같은 경우는 대한조선, 하나엔진, 하나모션이 좀 올라왔고요.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신규주에 있었는데 올려놨고요. 이렇게. 그래서 매매도 있고, 그래서 대한조선을 내일도 이제 유심히 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엔진도 기존에 관심 종목이었어요. 여기 하나엔진도 오늘 10%까지 상승을 해줬고, 신고가입니다. 이 요금을 보시면, 42,400원 신고가죠. 이제, 하나엔진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선등주기도 하고, 아직 투자 전고 종목이에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언제 경고가 풀리냐면, 오시를 보시죠. 뉴스 어디 갔지? 여기서 보겠습니다. 하나오션. 뉴스를 보시면 고시를 보면 투자 경고 정보 지정이 됐죠, 여태. 8월 11일에. 그래서 얘도 아마 11일 텐데 10일째 되는 날 다음 상황이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지가 된대요. 1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지정일로부터. 그러니까 지정일이 8월 11일이니까 8월 11일이면 요 날이잖아요. 11일로부터 10일이니까 1, 2, 3, 4, 5, 6, 7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3일이 더 있어야 되니까 1, 2, 3, 26일에 풀리겠네요. 하나오션은 풀리고 나서 다시 이제 반종으로 편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쪽 시어스 테크놀로지 1등주들만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상의 위치를. 시어스 테크놀로지도 주의 종목이고 지금 정고점 돌파했는데 거래대금 230억이죠. 제외를 하고 의료 AI에서 노을이 이제 누구죠? 빌 게이츠 재단하고 거기하고 이제 얘기가 오가고 있죠. 그래서 좀 올랐는데 거래대금이 490억이고 지금 100입니다. 그러니까 제외를 하고 소득차도 THN이 14%인데 THN 이 같은 경우도 지금 화살표가 하나 붙었고 250억짜리입니다. 제외를 하고 음식료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부터는 아예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100이거나 1,000억이 안 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을 추가를 좀 했고요. 그래서 한전기술, 보성파워텍, 대한조선은 신규 쪽에서 좀 올려놨고요. 그리고 추가할 종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방미 기간 동안 또 추가적인 뉴스가 하나가 23일 아침에 이제 우리 이 대통령이 출국을 하셔서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25일에 한미 이제 정상회담을 하죠. 그리고 26일에는 하나에서 작년에 1조 4천억을 주고 인수한 그 필리 조선소를 좀 방문을 해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래서 그 일정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은 이 정도면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러니까 주도주는 원전 쪽 부속 파워텍, 카지원 기술 그거 두 개 추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조선 쪽으로는 대한조선, 그렇게만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고지사항 보시면 내일 이제 위탁증거분 100에 들어가는 게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위탁증거분 100이고요. 이 공모주 일정을 보시면 오늘 JPI 헬스케어가 상장을 했는데 좀 비입이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삭제하셔도 되고, 이제 25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그래피라는 업체가 상장을 하는데 얘도 좀 비입이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면 되고, 나스닥 퓨처는 지금 0.09% 빠지고 있고요. 자, 이제 종목별 매매 관점을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어디요? STS 엔진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꿀마 BNH도 오늘 갭 떴다가 바로 그냥 하락을 했죠. 네, 좀 9% 갭 떴다가 15%까지 갔다 바로 하락을 했는데, 자, 얘는 여기서 요 위에서 이제 지지해 주는지 아니면 5일선을 올라올 때 만나서 반등을 해주는지, 그거를 좀 모니터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랭커 분쟁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으니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 오늘 여기서 요 위치에서 갈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요새 이제 양봉을 보여주면서 한 3%, 4% 정도의 양봉만 보여주고 끝내줘도 아주 훌륭한 위치였는데 오늘 뭐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관련된 뉴스들이 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얘가 스테로 포인트 쪽에 아예 그냥 조경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르르 좀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래서 흐름 아침에는 한 4% 가까이 형성을 했는데 저가를 3.6%까지 뺐기 때문에 거의 7% 이상 하락을 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고점에 물리셨으면 요거는 어느 정도 지금 이날의 어떤 시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대기주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탈을 할 때 손절을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자 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양봉을 보였다면 5일선, 11선에 왔을 때 눌림으로 해서 우리가 잡아 나갈 수가 있는 위치였는데 오늘 완전히 다른 테마에 밀려가지고 후순위가 돼버리면서 시장이 관심을 못 받았잖아요. 시장이 답을 주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너무 좀 확신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8월 6일부터 11일 지금 보시면 8월 6일부터 지금 200억, 1,500억, 370억, 460억, 300억 이렇게 계속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만 이렇게 매도를 했더라고요. 120억, 그리고 기간이 29억. 그래서 오늘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매도한 거는 그동안의 상고에 비하면 매도를 했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물량이고요. 그래서 얘는 여기 보이시는 박스권 있잖아요. 여기 66,000원부터 62,000원까지 이 박스권.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고가 누림 횡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러다가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스윙으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전환을 하시면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6천억이 기준 거래대금이죠. 15% 이상 나오는 기준 거래대금. 그렇기 때문에 6천억이 나오려면 일본 봉에서 최소 75억에서 150억 이상 이 정도 거래대금이 터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62,000원 얘가 지지를 할 때 지금 저점이 61,900원, 지금 저점이 62,100원이었고 여기서는 61,7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62,000원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52,000원.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도 한 6,000원 정도 선에서 아마 커버를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62,000원 인근에 오면 좀 적극적으로 낙폭 과대 매수에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자, 얘는 말씀드린 것 같이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이슈도 있고, 그리고 조인트 벤처 설립이라는 기사도 이제 추가적으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뭐 설립이 무산됐느냐도 업체 날이 이제 출장 갔다 와서 그래서 그런 악재도 뜰 수 있겠지만 일단은 회담이 되기 전까지는 얘는 그 기대감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가능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21선과 11선의 단가가 64,000원이에요. 이동평 요선의 단가. 그래서 거기까지는 트라이를 무조건 하겠고. 여기까지는 무조건 트라이를 하겠죠.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를 이제 돌파했을 때는 72,000원까지도 우리가 목표를 수정해서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정도까지 가려면 거래대금이 2조 가까이 나와야 되겠죠. 1조 8천억이 그러려면 이제는 최소 200억에서 300억까지의 거래대금이 나와야 된다. 일본봉에서 이렇게 나오면 얘는 오늘 10% 이상 상승을 하는구나.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한전기술도 저고점이 지금 121,700원, 21.3% 정도 위치고요. 이 기존 거래대금은 5천억입니다. 그래서 5천억만 터시면 잘 가능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15%는 갔네요. 오늘 다시 얘가 이제 레벨이 이렇게 위에 있을 때 기존 거래대금 레벨과 요 아래에 있을 때, 그러니까 8만 원일 때 기존 거래대금과 10만 원을 넘었을 때 기존 거래대금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레벨 이게 다운이 됐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기존 거래대금을 오늘 봉으로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에서도 15% 이상을 갔기 때문에 오늘이 2,200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2,200억으로 이렇게 추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0억이면 1분 거기들 거래대금은 35억 이상 나와줄 때 그때 우리가 돌파 눌림에 접근이 가능하다. 지금 전고점도 21% 위치로 아주 좋은 위치로 생각이 듭니다. 모성 파악jet도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지금 전고점이 46,055원, 4,655원이죠. 그래서 얘는 자, 이게 전고점이죠. 시국간 아니고 요 전고점인데 지금 위치가 아까 보성 파악jet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위치네요. 지금 14%밖에 안 남았잖아요. 파악jet은 20% 정도 남았는데 내 같은 경우도 내일도 2,000원 이상 터지면 얼마든지 요 위까지 트라이를 할 수 있다고 관점이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21% 갔는데 기준 거래대금은 여기에 맞춰서 2,000억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2,000억이면 일본복에서 35억 이상 거래 터질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쪽은 그렇고 조선 쪽에서는 대한조선이 자 얘가 정기장 마감 시 91,400원에 끝났습니다. 10%에 끝났는데 92,700원까지 좀 올라가 줬어요. 12.3%까지 올라갔는데 약 1.5% 정도 추가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의 이제 단기적인 목표는 10만 원이 되겠죠. 라운드 피겨인. 요 10만 원을 목표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준 거래대금 얘도 다시 추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18% 갔는데 2,200억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얘 기준 거래대금도 2,200억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레벨 다운됐을 때 거래대금. 그래서 2,200억이면 우리가 35억만 터지면 되잖아. 1분봉에서. 이 때문에 내일도 얘가 92,700원에 지금 끝났기 때문에 이 120선을 돌파하려고 막 머리를 이렇게 헤딩을 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기 돌파하고 나서 지지할 때 그 시점에 우리가 눌림에 매수가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얘는 35억 이상 터질 때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오잖아요. 이건 상승이 나올 때 거래대금 수준이 30억 정도 되잖아요. 35억 정도. 예, 정확하게 이런 위치가 나옵니다. 자, 대한조선 그렇고 세명전기도 지금 단기적으로 큰 요 중간 지점, M단계, 요 단계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방으로 트라이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대금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터지는 거래대금이 그래서 일봉에서도 보시면 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단기적인 작은 박스권이었어요. 이만큼이 요 박스권 안에서 지금 흐른 종가를 최고 종가로 올려놨죠. 그래서 얘도 어떤 모멘텀만 새로 나온다면 충분히 위로 쏠 수 있는 상태다. 네, 거래대금 자체는 650억이 터져줘야지 15% 이상 갈 수 있는 위치다. 15%를 달려면 그러면 15억 일본봉에서 15억 이상 터져줘야 되겠죠. 네, 15억 정도면 충분히 650억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인진, 자 하나인진은 얘도 조선에 엮여있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 여기 시고가입니다. 이거 자체가 아까 연봉으로 보여드렸는데 이거 자체가 이번 달 자체에 올해 자체에 지금 오른 게 129%가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 뭐 마스가니 뭐니 얘기가 많기 때문에 요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필수 선박 엔진이 또 선박이 필수 부품이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는 이제 4만 원을 기준적으로 보고 4만 원 지지할 때 요 라운드 피겨 단가를 조심하면서 돌파 돌림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 기준 거래대금이 약 2천억 수준이고 2천억이 나오려면 분봉사에서 약 25억에서 35억 이상 요 거래대금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때 돌파 누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도 수급이 좋네요. 82억, 32억이 들어갔고요. 자, 미스터 블루. 미스터 블루도 엔터테인먼트 쪽이 가령 가는데 큰 엔터테인먼트 관련돼서 뭐 중국하고 회담이 있거나 또한 한한령 해제 관련된 내지는 무슨 뭐 주국과 어떤 문화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딱히 무슨 이벤트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1,200억 나올 때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200억이 나오려면 기준 거래대금이 군봉에서 15억 이상 나와줘야 되겠죠. 1,000억대니까 15억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계속 이렇게 뒷꼬리로 매물 흡수를 하면서 요 1,700원대 요 가격을 지켜주는 흐름이에요. 여기를 깨지 않고 이 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죠. 작업 박스권을 만들면서. 자, 포대주 컴바인은 이제 대북주인데 오늘 3일 동안 단기 과열에 들어갔다가 오늘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 과열 해제된 종목은 전고점까지 요 자리를 지켜준다면 전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준다. 왜냐면 슈퍼가 이거 올리기 위해서 돈을 썼기 때문에 지금 2천억이라는 돈을 썼기 때문에 요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더 올려서 팔아야 된다. 못 올리더라도 최소한 전고점 요 위치까지는 도달을 해줘야지 얘네들이 본전이라도 챙긴다. 이제 그런 시나리오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시간 외에서 한 2% 정도 빠졌습니다. 2% 빠져서 지금 2,535원에 끝났는데 지금 오늘 저점을 찍은 단가가 2,460원이에요. 그래서 2,500 지금 단일가가 2,535원에 끝났죠. 2,535원이면 뭐 요 정도 위치입니다. 이 정도. 뭐 나쁜 위치도 아니네요. 이 정도 위치입니다. 이미 2% 떨어졌지만 되게 낮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도 얘는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 이러면 여기 2,900원까지 우리가 먹을 수가 있을 테니까요. 세력이 요만큼 올리기 위해서 이런 돈을 썼잖아요. 지금 분당 얼마예요 이게? 분당 40억씩 돈을 썼단 말이에요.
자, BS 일렉트로닉스. 자, 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4,100원에서 4,400원까지는 여기 갭 구간이기 때문에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얘도 요 작은 박스권, 요만큼 3,700원에서 4,000원까지 박스권을 만들다가 지금 조가상으로 최고 종가로 뛰어났습니다. 조가상으로. 그리고 오늘 윗꼬리로 거의 4,400원까지 매번 흡수를 좀 해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도 15% 이상의 상승이 나오려면 여기 요 봉들 지금 15% 이상 상승한 봉들입니다. 요 봉. 얘도 마찬가지고요. 15% 이상 상승을 해주려면 1,00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나와줘야 됩니다. 1,000억이 나오려면 1분봉에서 최소 15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블루임텍. 블루임텍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박스권을 잘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블루임텍도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이 갭이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이 지금 갭이기도 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6,000원에서 7,000원 사이 구간 갭이기도 한데 그 갭에서 거의 7,000원 인근까지 다 가줬어요. 그래서 얘도 오늘은 여기를 이제 돌파할 줄 알았는데 얘가 확 주저앉아 버렸어요. 갑자기 조선항공 원전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얘가 이렇게 거의 탄탄하게 거래대금 쌓아가면서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일 꽂는다?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든 여기서 버티다가 요 6,000원 인근에서 버티다가 다시 7,000원 인근으로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왜 이렇게 돼버렸지? 자, 일단 요거 삭제를 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을 갭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갭을 생각하고 있고, 다시 얘는 6,000원 인근으로 내려오면은, 저점에서 뚫린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티어 밀. 자, 밀 같은 경우도, 저 넷플릭스랑 장기 계약으로 얘가 지속적으로 이제 5일선, 1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긴 한데, 자, 여기 이렇게 이런 거래대금 터진 봉들, 예, 이런 봉들에서 여기 이제 슈팅이 나왔잖아요. 지속적으로.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러려면 얘가 700억 이상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700억 나올 때만 미래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레벨을 지금 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뺐다가 다시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쭉 뺐다가 다시 이제 레벨을 올리는 그런 이제 단계라고 보이거든요. 자, 얘도 좀 거래대금 터질 때만 700억 이상 나올 때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투온. 미투온도 시간위에서 2%는 빠졌네요. 지금 2%는 5,970원. 5,970원이면 요 정도 위치죠. 요 정도 위치인데 뭐 크게 빠진 위치가 아닙니다. 2%지만 5일선 위에 있기도 하고요. 일봉상에. 얘도 요 위에서 이렇게 버티다가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에 이렇게 올라간 모양으로 한번 슈팅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박스권을 여기 만들어 놓고 요만큼의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요 안에서 이렇게 매물 흡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리추원. 그리고 우양. 자, 우양도 여기 5일선, 11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만나고 나서 어떤 또 다른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박스권은 이렇게 통과를 해줬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단기적인 박스권이었죠. 4,100원에서 5,000원 사이가. 그래서 얘를 통과하는 이런 좋은 양봉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요 위에서 이제 얘는 이렇게 횡보를 할 거예요. 횡보하다가 다시 요 박스권을 또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 기준 거래대금이 2,000억입니다. 레벨이 올라갔죠. 가격대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올라가면서 기준 거래대금도 2,000억으로 늘어난 거고요. 그래서 얘는 1분봉에서 35억 이상 터져줄 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이가 EBS 얘도 기가 막히게 요 기존에 이제 지지 라인 위로 올라와서는 절대 여기로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계속 버티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기준 거래대금 800억이 터질 때 얘도 이렇게 위로 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애다. 얘는 이제 반도체 장비 제작하는 애죠. 800억이면 1분봉에서 10억만 터져도 충분한 거래대금이라고 보이고요. 왜 STX 엔진도 지금 박스를 돌파했죠. 여기 기존에 요만큼의 박스권이었는데 여기를 돌파해서 요 위에서 이제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돌려서 이렇게 이제 올라나가는 모양으로 좀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이제 돌리려면 1,600억이라는 요 대량 거래 대금이 들어와줘야 되고요. 이게 들어왔을 때 이런 양봉이 나와주겠죠. 그래서 1,600억이면 1분봉에서 25억 이상 거래대금이 나와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YM은 5일선을 지금 인정을 했네요. 그래서 우크라 관련돼서도 이제 기사가 나올 기회 있죠. 유럽하고 트럼프하고 젤렌스키하고 이제 회담을 하고 나서 러우가는 이제 정상회담이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는 아직 한 발 남았다. 그렇게 보이고요. 단지 얘는 흐름 어디까지 이 운봉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테스트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승부터 요 아래쪽은 기준 거래대금이 나올 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제할 종목들이 좀 있는데, 이게 삼성전기부터는 좀 삭제를 할 예정이고요. 얘가 이제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이게 기준 거래대금이 4,000억인데, 이게 4,000억
하철렁인데 거래대금이 계속 빠지면서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21선을 좀 지지할 수도 있겠지만 지지하고 나서 거래대금이 다시 터질 때 위로 좀 올라갈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대형주인데 얘도 거래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얘도 일단 삭제를 하고요. 실적 이슈로 기존에 이제 추가를 했던 애들이고요. 그리고 두산 피어셀도 100억이 안 되죠. 삭제. 카카오페이도 지금 다시 이평선을 다 뚫고 내려가 버렸어요. 거래대금도 50억, 500억까지 빠지고 그러니까 삭제. 하이nem텍도 21살을 못하고 있죠. 거래대금 86억. G2G 바이오는 자 얘는 거래대금 터지는 봉, 자 요는 봉이 나와줄 때까지 신기술 라인으로 옮겨놓겠습니다. G2G 바이오 옮겨놓고 사냥 컴택도 마찬가지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걸로 하고요. 이쪽으로 옮겨놓겠습니다. 신기술 라인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관심 종목이 이제 요거밖에 안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10대 종목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장이 좀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볼만한 어떤 섹터나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기준 거래대금이나 어떤 주요 이평선이나 그런 것들을 이탈을 한 거죠. 거래대금이 미달되거나 오늘 같은 경우도 원전과 어디에요? 조선 쪽에서 좀 놀았다면 수익이 좀 가능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장이 하루하루 좀 쉽진 않지만 요 어제랑 오늘은 조금 반등을 2%와 1%라는 반등을 좀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약간 우리들한테 좀 뭐 거의 코너에 몰렸긴 한데 약간의 숨을 쉴 수 있는 틈을 좀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추가적인 어떤 뭐 정책 모멘텀과 이슈들이 세제 개편안 같은 그런 이제 좋은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